네,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조직은 직원들에게 일하는 동기와 목적을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조직이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곧 다가올 2023년 경영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조직의 사명을 구성원들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10월 27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당장 커피를 못 마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커피는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커피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멸종 위기에 처한 커피, 당장 내일부터 커피를 못 마신다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는 커피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평균 지표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때 현재 커피 최대 생산지인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이 최대 88%까지 줄어들고 2040년에는 아라비카나 로부스타 커피의 종은 사실상 멸종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2017년 영국 데일리 온라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현재 커피콩 지배지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이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커피콩 재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작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커피콩을 재배하려면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해발 10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 그리고 연평균 23도의 기온, 연간 2200에서 24000시간의 일조량, 60%의 습도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재배하지 못하는 만큼 전체 커피 원두는 소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전체 커피 원두 생산량 중 브라질이 37.5%, 베트남이 17.1%, 콜롬비아가 8.4%, 인도네시아가 7.1%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은 가뭄으로 커피 생산량이 급속하게 감소해 올해 초 브라질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커피콩을 수입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커피 생산국 세계 2위인 베트남은 서부 고원 지역의 가뭄으로 세계 5대 기후변화 피해국에 속했습니다. 세계 3위인 콜롬비아는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으로 커피콩 생산량이 25%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커피기구의 2021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커피 원두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22.6%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승하는 커피값을 보면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커피 생산량의 급감, 커피 원두의 가격 인상을 통해 현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물론 저가 커피 전문점도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메가커피를 비롯한 컴포즈 커피, 백다방까지 일부 음료의 가격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커피값 인상 이유를 원두값의 상승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 물류비, 사회현상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호주 기후학회에서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2080년 커피 멸종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커피 멸종은 커피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가격의 상승은 커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내며 대체 커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음식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연어, 초콜릿, 옥수수, 와인 등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의 이산화탄소량이 적정 수준을 넘기며 멸종할 가능성이 있고 카카오의 주 생산지인 아프리카 지역에도 기후변화가 찾아와 카카오 나무에 곰팡이가 펴 초콜릿이 멸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옥수수와 와인까지 빠른 생산량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은 ESG 경영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으킨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될 듯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환경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는 리더십에 대한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어쩌다 리더 시대는 끝났다. 매일 훈련해야 준비된 리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실 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훈련은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직위를 맡게 되면 부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조직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직에서 제대로 훈련된 리더 비율은 어림잡아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보다 죽기 살기로 한 자리를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리더 자리를 꿰찬다고 합니다. 임명권자는 잘 훈련된 후보를 알아보지 못하고 준비된 리더는 겸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훈련된 리더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도 유능한 리더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산업은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불황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가 필요하고 호황일 때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리더십 훈련 시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미가 41.68%, 유럽이 25.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4.15%였습니다. 훈련 방식에 따른 분포는 온라인 훈련이 39.04%로 1위를 차지했고 오프라인 훈련이 34.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합 방식이 26.07%였습니다. 온라인 리더십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오프라인 훈련과 혼합 방식 훈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온라인 리더십 훈련이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훈련 시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5대 그룹 리더십 훈련 투자가 연평균 100억에서 150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공공조직을 합쳐도 고작 5천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리더십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리더십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두 번째는 리더십 훈련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리더 육성 체계는 리더 수요와 환경조사, 리더십 진단, 훈련, 피드백, 인사평가, 보상, 경력 관리 등이 서로 맞물려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A조직에서 인사평가는 가나다 요인으로 하고 리더십 훈련은 마바사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경우 수강생들의 훈련 몰입도가 떨어지고 훈련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쳐 실패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훈련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훈련은 물론 코칭, 멘토 멘티, 관찰 학습, 다면 설문과 피드백, 게임, 워크숍 등 수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세계적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360도 진단과 피드백, 온라인 훈련, 워크숍, 소그룹, 세미나 등을 혼합한 리더십 개발 방식입니다. 조직 상황에 맞는 컨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어떤 리더를 육성할 것이며 왜 그런 리더가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리더십 모델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리더십 모델은 B. 품위 있는 모습, No. 풍부한 지식, Do. 희생적 행동으로 요약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애플답게 하는 리더십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 같은 프로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매일 훈련을 합니다. 전문 코치를 통한 교정 훈련도 받습니다. 매일 구성원들과 만나는 조직 리더들은 매일 대화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 리더가 되려면 매일 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처럼 리더가 되는 길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LG전자가 10년 뒤 먹고 살 거리를 고민하겠다며 설립한 1호 사내 벤처기업
스프라우트 컴퍼니입니다. 이 스프라우트 컴퍼니는 기획 단계에서 초기 개발비와 인건비를 따지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10분의 1로 줄이고 부장급인 대표 한 명이 프로젝트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곳에선 냉장고, 세탁기처럼 이름난 제품군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군을 발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스프라우트 컴퍼니 신상용 대표님은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는 신제품 프로젝트가 10여 개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애플, 아이폰처럼 세상에 없던 제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세상 깜짝 놀래킬 신무기만 10여 개 LG전자의 비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LG전자 1호 사내 벤처기업 스프라우트 컴퍼니 사무실은 서울 역삼동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 있었고 LG전자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카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신 대표님은 회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LG답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며 LG전자가 실무자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CRC란 사내 독립 기업을 뜻하는데요. 이 LG전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CIC 사업을 본격 확대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LG전자의 CIC는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 산하 조직으로 지난해 실험적으로 출범한 조직을 핵심 사업부로 격상했습니다. LG전자 CIC는 별도 기업처럼 조직의 장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CIC 초범 초기만 해도 LG전자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에 신 대표는 식물 생활가정 LG 트윈과 LG 트윈 미니를 출시한 뒤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기획 구상을 하고 1년도 안 돼 신제품이 나온 첫 사례여서 모두 놀라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상 신제품 기획 후 제품 개발, 출시까지는 빨라야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마음껏 고민해볼 수 있는 터전이 생겼다는 것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신 대표는 본사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 의사결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요즘은 2024년 선보일 제품과 서비스를 3가지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LG전자 CIC는 약 10개입니다. 이 중 스프라우트 컴퍼니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머스타드, 수제 맥주 제조기 홈블루를 출시한 바이비어랩 등 3개가 지난해 제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나머지 CIC도 수년 내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CIC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IC 수와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LG전자의 생활가정 시장 1위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디지털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곧장 실행에 옮겨보고 있다며 CIC로 10년 뒤, 20년 뒤 먹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스티브 잡슨의 명언이 생각나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차세대 룰루레몬 비오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 수년간 패션 업계의 화두는 S레저입니다. S레저는 운동복이자 동시에 일상복이 되는 패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S레저의 대명사는 룰루레몬과 나이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진 브랜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4년에 창업한 비오리입니다. 이 비오리는 2022년 시장조사기관 NDP가 꼽은 최고의 신진 S레저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S레저 시장을 만든 룰루레몬을 넘어설 유일한 브랜드로 꼽히기도 합니다. 덕분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패션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몸값이 높습니다. 수많은 S레저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왜 유독 비오리가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오리는 처음부터 남성들을 위한 S레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성 운동복 카테고리는 전문 운동복과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누어질 뿐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메워주는 브랜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오리는 남성복으로 입소문이 난 뒤에야 여성복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비오리 매출의 절반이 여성복이지만 여전히 남성용 반바지와 티셔츠는 비오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룰루레몬이 2014년에서야 남성복 라인을 출시하고 2017년 남성 대상 마케팅을 본격화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남성복 시장에서 S레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9%에서 2020년 45%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여성 S레저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나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원하는 남성들의 수요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비오리는 일찌감치 파악했던 것입니다. 비오리의 S레저 패션은 일상복에 더 가깝습니다. 남성용 트레이닝 팬츠는 언뜻 보면 치노 팬츠나 다름없는 디자인입니다. 여성복 역시 딱 달라붙는 레깅스보다 헐렁한 트레이닝 조거 팬츠, 후드 스웨터가 대부분입니다. 디자인에 운동을 많이 덜어냈지만 원단에는 룰루레몬 못지않는 투자를 했습니다. 재활용 폴리에스터, 해조류, 코코넛 껍질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 빨리 마르고 냄새가 쉽게 나지 않아서 운동 후 곧바로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습니다. 운동할 때도 입고 운동 후 갈아입을 옷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거추장스러운 점을 싫어하는 남성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비오리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비오리는 제품을 출시한 뒤 유통업체의 문을 두드려 창업 1년 만에 REI, 노드스트롬 등의 입점에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오리는 유통업체 입점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도 늘려갔습니다. 비오리는 2022년 10월 기준 17곳의 매장을 2022년 말까지 30곳, 2023년엔 유럽, 중동, 아시아 등지를 확장해 60곳의 매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가격 정책도 절묘합니다. 다른 남성 운동복 브랜드보다는 비싸지만 룰루레몬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일상복이라고 하기엔 비싸지만 고품질 기능성 운동복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돈을 투자할 만한 가격대를 선점했습니다. 덕분에 비오리는 아웃도어 전문점 REI와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 둘 중 어디에 진열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룰루레몬이 닦아온 길을 따라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룰루레몬의 빈자리를 빠르게 파고들어 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을 때 나만의 독특함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문화 관련 기사입니다. 네, 5번째 기사의 제목은 파친코, 오디오북 녹음한 김나율, 김상백 성우 1인 10역 목소리 연기 맛깔나게 구사했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 윌라는 국내 1위 오디오북 플랫폼입니다. 최근 출판회사 인플루엔셀이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파친코에 새로운 번역을 입혀 출간을 하자 계열사인 윌라에서 오디오북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가의 파친코는 일제감정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이민자 가족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제작비 1,000억 원을 투입해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 배우 윤여정, 김민아, 이민호 등이 출연해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김나율 씨는 파친코 속 주인공 선자를 비롯한 여성 등장인물 10여 명을, 김상백 씨는 한수 등 남자 등장인물 10여 명의 목소리를 각각 연기했습니다. 해설은 이민아 성우가 맡았습니다. 오디오북의 반응은 엄청 뜨거웠습니다. 8월 10일 공개된 파친코 1권 오디오북 누적 재생수는 89만 회, 9월 7일 공개된 2회 누적 재생수는 60만 회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윌라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오디오북은 파친코 2권이었습니다. 네, 이 소설의 배경이 부산 영도인 만큼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김나율 씨는 실제로 영도 출신이라 사투리 대사가 입에 딱 달라붙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과정은 쉽지 않았고 등장인물이 워낙 많은 데다 4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성우들의 고민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김상백 성우는 점차 등장인물이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목소리만으로 표현해야 했다며 캐릭터마다 억양이나 호흡을 달리하며 차이점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친코를 비롯해 토지 등 긴 호흡의 소설도 귀를 뗄 수 없게 만드는 게 오디오북의 매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상백 씨는 영상 컨텐츠가 너무 많아 현대인은 눈이 피로하다며 긴 호흡의 소설은 책을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외출할 때 늘 주머니에 있으니 틈틈이 책을 즐기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종이책은 종이를 넘기는 고유의 맛이 있지만 오디오북은 새로운 매력이 있으니 많이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아침 경영 브리핑 키워드는 커피 멸종 위기, 리더십 훈련 시장, 사내 벤처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강의는 ESG 하면 매출 오를까? 탁월한 리더의 코칭 리더십 지침서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ESG, 리더십, 가격입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침 경영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엔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